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과 세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근 미국 서부 지역이 굉장히 높은 폭염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54도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서부 지역 전역이 굉장히 이례적인 고온으로 시달리고 있고 가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잔디를 생육하는 것, 잔디를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가뭄으로 물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잔디를 아예 키우지 못하도록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도 이례적인 폭염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난 2월 달에는 그 남부 지역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정전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연료가 없어진 시민들은 가스를 받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물 공급이 끊어져서 물을 받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지역은 여름철 굉장히 심각한 홍수로 많은 지역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굉장히 심각한 홍수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서 홍수가 왔을 경우에는 삶의 기반이 되는 주택을 아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좀 심각한 피해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극지방으로 기온 상승들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북극권의 지난해 베로얀스크라는 도시에서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기온이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얼음이 절대 녹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고 공장들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많은 피해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해는 기름을 저장해둔 저장소가 무너져 내리면서 기름이 강으로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극 지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달 남극 세종기지에서 소개한 영상을 보면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 눈과 빙하들이 완전히 다 녹아서 맨땅이 드러나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후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간 기온 상승폭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 보시는 그림은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왼쪽 편이 지구 1850년대, 오른쪽으로 다가올수록 현재와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0년 동안 평균 기온보다 낮았던 해는 파란색으로 더 이렇게 짙어지게 표시가 되고요. 이 평균 기온보다 더 높았던 해는 빨간색이 더 짙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앞서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지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되었고 이 회의에서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하게 될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지난 2018년 10월달 인천 송도에서는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2도 목표와 1.5도 목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도와 2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우리가 2도 이상 지구온도가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지구가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내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는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차량을 최대한 빨리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늦어도 2050년,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2040년까지라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우리 지구 생태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내로 안정화될 수 있고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할 때 넷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모두 합쳐서 영기하로 떨어지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흡수하는 양에 비해서 배출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여나가고 흡수할 수 있는 자연 자원들, 숲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토양을 잘 보존하는 일이 탄소 중립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본적인 접근일 것 같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아까 IPCC에서 공고한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석탄 발전소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고 언제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착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2025년부터 혹은 2030년부터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공동의 목표는 2050년 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났었는데요. 독일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법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판결을 했는데요. 독일의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법에서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5%,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런 목표였는데 이 목표가 충분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연방정부 회의를 열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는 55에서 65%로 상향 조정을 하고 탄소 중립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45년까지 5년을 더 당긴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2045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겠다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 에너지 부문, 그리고 수송, 건물 부문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전환을 하고 특히 줄여나가고 특히 에너지 전환,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단위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들이 다양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6가지, 그 중에도 조금만 더 나눠보면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송 부분, 우리가 이동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전거 이용을 더 확대합니다. 지금도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약 40%에 이르고 있는데 이거를 거의 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동들도 하이브리드 버스라든지 전기버스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노후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새로 짓는 건물들은 지을 때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지어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의 녹색 경제, 녹색 일자리들을 만들어 경제적으로도 선순환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파리 기후행동을 통해서 기후행동 계획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프랑스 파리도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205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에너지원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도시계획을 통해서 오십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것인데, 건물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에서 배출하는 에너지원들을 줄여나가고 오십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통 부문에서도 2024년까지는 디젤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2030년은 가솔린, 휘발유 차량까지 운행을 중단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0년까지 파리를 완전히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시도 200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대구와 비슷한 3% 수준대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들을 10여 년간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거의 10%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리시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는, 협력하고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행동이라는 새로운 기후행동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파리 시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73개,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도 한 6개 정도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펼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후행동들이 45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리시는 파리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마을 공동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후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2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자체적인 워크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지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기 위한 다양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펼치면서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시민들이 기후자원봉사단 활동들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쭉 펼쳐나가게 되면 앞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오렌지색에 있는 경로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이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한 3도 내외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IPCC에서 권고했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야 된다,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한 온도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더 올라가게 되죠. 거의 제한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감축 지구 온도의 상승 경로를 맨 아래에 있는 청록색 경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절약을 할 것인가, 우리가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원들을,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친환경 교통, 자전거나 걷기, 대중교통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건물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원들을 줄여줄 것인가, 이 세 파트가 가장 세계적으로 핵심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접근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시민들이 또 이런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하면서 그런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세계적인 기후운동에 불을 붙였던 그레타 툰베리가
위기가 곧 위기의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이 굉장히 기후위기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준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정책 집행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후위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도 목표들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행동,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다양한 기후자원봉사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